everyone. 비즈니스 리더들의 고급지고 구체적이며 논리적인 영어 트레이닝을 담당하고 있는 유알 잉글리시 교정용 스텔라입니다. 여러분, 구글 직원이 본사로 교육을 받으러 갔다. 그럼 본사 직원들과 많은 스몰톡을 할 텐데요. 어떤 스몰톡을 할까요? 오늘은 제 학생분이 공유해주신 생생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구글 직원은 본사에서 어떤 스몰톡을 하는지, 둘째, 그렇게 영어를 잘한다는 구글 직원마저도 그 스몰톡에 왜 끼지 못했는지, 셋째, 그 스몰톡에서 땀 삐질삐질 흘렸던 그분께서 어떤 트레이닝을 통해서 지금은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셨는지 오늘 이 세 가지 모두 확인해 볼 거고요. 특히 생생한 before and after sentence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세 번째 챕터를 먼저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구글 코리아 하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저와 코칭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부분인데요. 미국 본사에 교육을 받으러 간 거예요. 워낙에 복지가 좋은 곳이다 보니까 교육을 마치고 이제 동료들하고 야구 경기를 보러 가셨다고 해요. 야구 경기가 끝나고 맥주 한잔 하면서 이제 저녁을 드셨겠죠? 근데 이제 누군가 한 명이 질문을 던져요. Did you enjoy the game? 이제 공을 쏘아 올렸는데요. 저와 함께 공부하시던 이 팀장님 자신 있게 얘기하시죠. It was great and super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왼쪽에 앉은 동료분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Did you catch how the pitcher kept glancing over at third base? 뭐라고? 이거 더가웃은 왜 나오고 피처는 왜 나오는지? 그랬더니 또 옆에 오른쪽에 앉은 동료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요. That moment when the kid in section 312 caught the foul ball hilarious. 파울볼, 키스? 분명 야구 얘기인 건 맞는데 왜 외계 언어같이 들리는 걸까요? 더가웃이 어떻고 섹션은 왜 나오고 파울볼은 알겠는데 뭐 어쩌라는 건지? 이제 공포감에 쌓이시게 되죠. 두 번째, 이분은 도대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까요? 매번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영어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국말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야, 너 어제 축구 경기 봤어? 어땠어?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와, 대박. 와, 손흥이 대박. 야, 플레이 진짜 쩔지 않냐?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이 타이밍에서 우리 유퀴즈에 나오셨던 서울대 글쓰기 교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보통 대박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그냥 다 그냥 총칭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오, 경치가 멋있어도 맞아. 황홀한 경치구나 이러잖아요. 헐 대박 이러고 내 감정이 그냥 하나의 단어. 그러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봐도 대박, 좋아요, 헐, 대박 이렇게 쓰는 단어에만 너무 많이 국한돼서 단어의 그 버라이어티, 다양성이 축소되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축구 경기 어땠어? 손흥민 너무 좋았어. 플레이 너무 좋았어. 그러면 우리는 손흥민이 나왔다는 건 이미 슈퍼 플레이어를 했다는 거고 골 결정력이 좋다라는 걸 이미 우리는 공감하고 있고, 플레이가 좋았다? 그럼 헤드트릭을 했나? 아니면 그 어떤 팀원의 도움이 굉장히 좋았나? 이런 분들은 우리는 이미 플레이라는 한 단어에 공유를 한다는 거죠. 동양권 문화 자체가 고맥락의 문화이기 때문에 야, 너무 좋았어, 손흥민 좋았고 플레이 좋았어 이렇게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떤 말을 전하려고 하는지 대충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거기다 대놓고 제가 왜 손흥민이 어떻게 했길래 플레이가 어떤 포인트가 좋았어? 만약에 제가 이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거의 되게 꼬치꼬치 묻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고 알아들어야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미팅에 갔을 때 제3국, 한중일 또는 아시아권의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강하시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는 거죠. 이 고맥락의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 우리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얼추 전달이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메시지를 영어로 서양권에서 온 동료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What is your point? 라고 물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실제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신다고 해요. 이들은 육하 원칙이라는 어떤 논리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육하 원칙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이렇게 언제, 어디서라는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제가 5Wh's and 1 How라고 서칭을 해볼게요. 실제로 어떤 게 먼저 나오냐면 보이시나요? Who, What. 어떤 주체가 가장 먼저, 작은 점이 먼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when and where 상황이 잡히죠. 그리고 why 왜 그런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how 어떻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런 고맥락의 습관들은 듣는 습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는 영어를 듣고 전체적으로 해석해서 이해를 하죠. 하지만 이들이 활용하는 어떤 너트와 볼트 같은 조각들을 듣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the kids가 the powerball을 cut 했다라는 부분을 들으셨다면 이 무엇에서부터 다음의 스몰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 what을 잡으셔서 이 what 명사를 대명사로 부연을 해주시고요. 부연할 내용들은 육하원칙이라는 메시지 안에서 찾아주시면 되는데 아까 오른쪽에 앉은 동료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That moment when the kid in section 312 caught the foul ball hilarious. Caught the foul ball이라고 하면 yes 하면서 그 foul ball에 제가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Yes, I saw that 지시사 that을 활용해주죠. You know, it was a ball from a LA Dodgers. LA 다저스 타격에서 넘어온 볼이었어. 계속 부연 갑니다. The team이라는 것으로 부연해볼게요. The team that are serious support. For a second, I imagine catching the ball myself. 앞에 명사를 대명사나 지시사, 정관사 등으로 부연한 후에 왜 그리고 어떻게라는 육하 원칙을 조금 더 추가해 볼게요. 왜 그런 걸 상상했냐면 I would never forget a play like that at a LA Dodgers stadium. 엄청 팬이라는 부분들을 왜라는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언급해 주고 있죠. 그래서 네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야를 아주 정확하게 언급을 하죠. But without that, just being there and enjoying the match in person is unforgettable.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포인트야 라고 한다면 원어민은 내가 던진 LA 다저스라는 그 키워드를 물고 늘어지면서 또 이야기를 하겠죠. 아, 넌 LA 다저스 팬이야? 나는 뉴욕 양키스 팬이야.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팀의 이야기로 끌고 가거나 또는 다저스에 관련된 뭔가 추가 정보를 줄 가능성이 크죠. 원어민의 스몰톡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억하시나요? 질문을 던졌을 때 헐 대박이 아니고요.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잡고 그 무엇 명사를 대명사, 지시사, 정관사 등으로 부연을 합니다. 그 부연의 범주는요. 육하원칙이라는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들었을 때 잘 이해가 되고 하나의 그림으로 부드럽게 논리적인 연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원어민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해서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메시지를 어떤 단어에 주는지 what에 포커싱하는 트레이닝을 하신다면 원어민과의 스몰톡 바로 이분처럼 극복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분이 그 이후 리더십 트레이닝을 가셨을 때 이런 스몰톡을 상당히 극복하셨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before and after 영어 회화 맛집 트레이닝을 실제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답변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브런치 카페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여기 커피숍 너무 좋지 않아? 우리의 답변은 맞아. 너도 있고 음식도 맛있고 음악도 좋고 굉장히 좋다는 거 여러분 맥락 안에서 이해가 다 되시죠? 여기서 제가 왜? 뭐가 좋은데? 어떻게 좋아?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100% 그러죠? 왜 꼬치꼬치 물어? 그냥 이해 안 돼? 그냥 그게 좋다는 거야. 꼭 그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왜 이렇게 꼬치꼬치 묻냐고 점점 나날이 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트레이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예전보다 어떤 질문들이 더 세분화가 되나 봐. 그래서 친구들이 조금 피곤해해요. 하지만 우리는 영어로 논리적이며 구체적이고 원어민스러운 문장을 완성하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매트리를 빌려서 우리의 언어에 조금 집어넣어 보자는 거죠. 공식 잘 기억하시죠? 무엇을 잡습니다. 이 무엇, 이 포커스를요. 이어지는 문장의 대명사로 활용해주세요. 영어는 대명사 없으면 죽어. 그러니까 앞에 내가 언급한 이 문장의 메시지를 대명사로 부연을 하되 이 부연의 메시지는 육하 원칙이라는 그 틀 안에서 움직여줘야 한다는 거죠. 아까의 질문에 제가 what을 이야기해 볼게요. Yeah, but I love this coffee shop, particularly that handsome waiter. 라고 해서 제가 잘생긴 웨이터를 딱 집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대명사로 바뀌었습니다. You know, his look is not common and, it's so unexpected. 되게 평범하지 않은 저런 얼굴들을 예상하지 못한 이곳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제가 부연을 했어요.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다는 건지 육하원칙 안에서 풀어볼게요. It seems like I seen out of romance movie while he served the meal with the background music of classic Part 1.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한 점에서 대명사를 활용해서 육하원칙으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했더니 우리의 답변이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It's a great particular that handsome guy. His look is not common and expected. It seems like a scene out of the romance movie. Why he served my meal with background music of classical one. 그래서 결론은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All these elements make our once in a lifetime brunch perfect. 그냥 좋아. 너도 있고 음식도 있고 음악도 있고 보다는 그 녀석들이 어떻게 연기가 되는지 너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소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꼬치꼬치 아니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고 있죠. 제가 어떤 결론을 말하고 싶은지까지 전달이 잘 되고 있죠. 무엇에서 시작해서 대명사로 연결했고 그 대명사로 내용을 구현하는 과정 안에서 육하원칙의 내용을 활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해석해서 들으셨나요? 혹시 단어를 기억하신 분 있나요? 단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라고 했죠? Once in a lifetime brunch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이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Yes, you know, it's once in a lifetime brunch. We are busy라는 이야기로 아마 다음의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that handsome guy라고 했을 때 that's my taste. 내 취향이 아니면 야, 넌 저런 사람 좋아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좀 사적인 나의 개인적인 취향의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보셨죠? 우리도 스몰톡,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결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코치코치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그 고맥락의 문화 안에선 절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들의 무엇, 대명사, 육하원칙 활용의 이 트레이닝을 꾸준하게 하신다면 뭐다? 없던 근육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 근육을 이렇게 활용하는 건가라는 감이 생기시면서 원어민들이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때 알아차리고 듣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귀로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시죠? 왜냐? 들을 수 있으면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영어로 논리적이며 구체적으로 말하는 근육부터 잡으셔야겠고요. 그 근육을 가지고 이제는 원어민이 하는 말을 이렇게 이해해서 전반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하지 마시고 어떤 무엇의 메시지를 어떤 단어로 활용해서 전달해 주는지를 집중해서 듣는 훈련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네이버로 가셔서 교정영어 8주 홈트를 서칭하시면 프리미엄 컨텐츠가 등장합니다. 8주 홈트니까 1주부터 8주가 있는데요. 1, 3, 5, 7. 자, 홀수의 트레이닝 부분은 스피킹, 영어식, 원어민식 말하기, 명사, 대명사, 육하원칙 지금 저와 함께 맛보게 하셨던 이 트레이닝을 아주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구독하기 탁 클릭하시고요. 한 달에서 2달 정도 꾸준하게 트레이닝 하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없던 근육이 생기면서 몰라서 듣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듣게 되고 나의 회화도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제가 다양한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시는 학생분들의 실제 에피소드를 가지고 어떤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니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아주시면 더 많은 즐거운 에피소드로 신이 나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트레이닝으로 돌아올게요. 바이바이.